딸 정유라 씨 집에 40대 괴한이 침입해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정 씨 집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군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귀순 병사가 넘어온 JSA 북측 지점에 깊은 도랑을 파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추가 귀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능을 끝내고 맞은 첫 주말 수험생들이 이 대학 저 대학 옮겨 다니며 논술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장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붐볐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전국에서 전열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노래방 전열기에서 시작된 불이 번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이집트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폭탄과 무차별 충격으로 230여 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는데 이슬람 소수정파를 겨냥한 IS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집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정유라 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전영호 기자. 네, 저는 지금 사건 현장인 정유라 씨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지 5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정유라 씨의 집은 불이 꺼진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취재진들이 모여들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낮 3시쯤 44살 이모 씨가 택배 기사를 가장하고 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해 정유라 씨가 사는 층까지 이동했습니다. 정 씨 집은 복층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 씨는 정 씨 집에 침입해 보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정 씨가 있던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정 씨는 독일과 덴마크 도피 당시 함께 다녔던 마필 관리사 28살 A 씨와 같이 있었는데요.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A 씨가 옆구리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A 씨가 있는 병원에서 머물며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용의자가 검거됐죠.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조사가 됐습니까?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용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출동 경찰에겐 정유라 씨와 금전 관계가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2,400만 원의 카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정유라 씨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려고 일주일 전부터 정 씨의 집 주소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 씨가 강도를 당해도 신고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다른 범행 동기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정당이나 특정 단체에 소속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유라 씨 집 앞에서 SBS 전영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첫 발부터 삐끗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6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 구치소를 벗어납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대부분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습니다.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전 전 수석은 e스포츠 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월급과 출장비 명목으로 협회 돈을 챙기고 의원 시절 직원과 인턴에게 협회에서 대신 월급을 주게 하는 등 수억 대의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이번 정권의 첫 여권 고위직 구속자란 불명예는 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벌여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 시절 직접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e스포츠 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보강 조사할 뜻을 밝혀 영장 재청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혐의는 전혀 다르지만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도 석방됐죠. 군 댓글 사건 관련자들이 이렇게 줄줄이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향하던 수사는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13일 만입니다. 정당한 작전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임 전 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구속 적법성도 심사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을 구속해야 할 만큼 물증이나 범죄 구성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잇따라 풀려나면서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혐의 수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의 증언과 활동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던 방침은 사실상 틀어졌습니다. 올 연말까지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따른 구속 취소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여당은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끝나는 시점이 왔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꼬았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석방이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만 법원 내에 검찰 수사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남은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건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의 경우 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결국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서로 판단을 달리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구속적 부심 재판부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리 적용이 적확하지 않다고 본 걸로 풀이됩니다.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이 국방부, 나아가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판단에 의구심을 표한 셈입니다. 2주 전 영장전담 판사가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며 발부한 구속영장을 상급심 역할을 하는 재판부가 뒤집은 만큼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의 석방 결정 직후 나온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역시 이런 기류 변화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적폐 수사를 비롯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군 댓글 공작 수사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사정 바람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거란 관측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북한이 공동경비구역 JSA 북측 지점에 도랑을 깊게 파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여러 번 보셨을 귀순 당시 동영상에서 북한 병사가 차에서 내려 전력 질주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이 소식은 김웅수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 근로자 6명이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머리만 보일 정도니까 깊이가 1m는 넘어 보입니다. 트위터에 이 사진을 공개한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북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귀순 당시
지프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자 북한 병사가 차에서 뛰어 내달렸던 곳입니다. 군 소식통은 JSA 귀순 사건 이후 북한이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도랑을 파는 등 장애물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나무 두 그루도 탈출 방지용으로 새로 심었다는 일부 주장엔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귀순 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건넜던 72시간 다리에 통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병력도 배치됐는데 통행 시 신원 조사를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는 유엔사의 요청엔 나흘째 묵묵부답입니다.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므로 회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끝까지 회담을 거부하거나 무반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귀순병사 오모 씨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실내 전열기 쓰기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오늘 하루 이 전열기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하 노래방 입구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소방관들이 손님을 구조해 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노래방 손님 62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노래방 손님 36살 고모 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건물 위층에 살던 주민 2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래방 안에 있던 난방용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경기 시흥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 휴게용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부들이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안에서 사용하던 전기 라디에이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엔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중장비 차량이 2m 깊이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60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굴착 작업을 마친 중장비가 배수로에서 올라오다 뒤집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시 전략을 짜느라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궂은 날씨에 교통이 혼잡해진 대학 논술고사장에는 퀵 오토바이까지 등장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술고사가 치러지는 한 대학에 수험생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교통이 막히는 바람에 뒤늦게 도착한 수험생들. 어디에요, 강의실? 일단 타요. 일단 타서 확인해요, 타서. 학교가 제공한 셔틀 차량에 황급히 올라탑니다. 논술고사가 끝나고 고사장에서 뛰어나온 수험생 일부는 우비까지 입고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오릅니다. 다른 대학 논술고사에 시간 맞춰 가려고 미리 불러둔 퀵서비스 오토바이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자 수능 성적으로 결정하는 정시보다는 논술이나 면접을 보는 수시에서 승부를 보려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능 최저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성적이 나와서 논술 시험을 봤습니다. 학원이 주최한 입시 설명회에도 수험생과 학부모 6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열심히 받아 적고 휴대전화로 찍어가며 정시 지원에 도움이 될 정보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 과목이 무너진 그런 케이스여서 그런 가중 점수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논술고사가 열린 서울은 예상보다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온종일 큰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야간에 후미등이 꺼진 채 달리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놀라신 적 없으십니까? 야간 화물차 추돌 사고는 매년 1,500건이 넘습니다. 특히 화물차 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서 반사판처럼 화물차 식별을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조명이 모두 꺼진 도로 위. 갑자기 화물차가 보이더니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추돌합니다. 후미등이 꺼진 채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한 겁니다. 화물차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의 10배가 넘는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는 22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뒷면에 반사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크기가 크지 않아 식별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물차는 하단 양쪽에 후부 반사판을 붙이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차량의 거리나 크기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런 반사띠를 화물차 후면에 붙이는 걸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규정조차 없습니다. 반사띠를 화물차 뒷면 테두리에 부착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화물차의 윤곽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니 반사판만 있는 경우보다 반사띠까지 부착한 경우 제동거리 확보가 더 용이했습니다.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화물차주가 사비를 들여 사야 하니 반사띠를 부착한 화물차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냥 그건 뭐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들이 이제 사비로 데리다가 붙이는 거지. 해외 사례처럼 반사띠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포항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집안이 물렁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 곳에서 정부가 시추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액상화가 건물에 큰 손상을 줄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고 1차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조사팀이 시추기를 동원해 지하 25m까지 지질 시료를 채취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추 작업을 해왔던 8곳에 액상화 의심 신고가 들어와 추가한 2곳까지 오늘 시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곳은 진앙지로부터 10km가량 떨어져 있는 포항 송림공원입니다. 바닥을 보면 모래가 상당량 분출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BS 취재 결과 이곳을 포함해 3곳 이상에서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액상화 현상이 큰 피해를 일으킬 만큼 심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정도의 그런 액상화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포항 북구의 건축물들이 심하게 파손된 것이 액상화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거주시설의 어떤 지금 파괴 현상들은 액상화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고 액상화가 발생된 그 지점들이 논이나 운동장이나 다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이른 시일 내에 보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짐이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음 주 액상화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포항 지진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건 주말도 잊은 채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고마운 얼굴들 만나보시죠. TBC 박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무채를 써는 경쾌한 도마 소리. 싱싱한 굴도 깨끗이 씻어냅니다. 뽀얀 쌀밥에 김이 피어나면 대피소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이재민들이 지친 몸을 일으켜 하나둘 급식판을 듭니다. 예, 고기 더 드렸어, 고기. 네? 고기 더 드렸어. 배식을 돕는 봉사자 가운데 눈에 띄는 앳된 얼굴. 지진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포항을 찾은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좀 아픔을 나누면은 이분들도 좀 더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저도 좀 더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이재민에게 위로와 온정을 전하는 커다란 붕어빵도 금세 동납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피소를 지키는 자원봉사자들 덕에 이재민의 대피소 생활이 춥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고맙대요. 들 추운데 고생하시고 우리는 그냥 뭐 집은 없어가 좀 그하지만 항상 고마워요. 이재민 400여 명이 지내는 흥해 실내 체육관을 비롯해 대피소 7곳을 지킨 자원봉사자는 오늘 하루 1000여 명. 지진 발생 이후 모두 10,000여 명의 봉사자가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과 아픔을 나누며 정성과 온정을 전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충남 서천의 유부도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도 발견됐는데 귀한 생태계 지켜내려면 무법자 황소개구리부터 퇴치해야 합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천과 군산에서 배로 20분 걸리는 충남 유부도입니다. 드넓은 갯벌에 검은 머리 물떼새 수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속속 도착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동남아로 내려가던 도요새들도 잠시 쉬러 들렀습니다. 멸종 위기종 2급인 흰발롱개와 표범 장지뱀도 유부도의 터줏대감입니다. 지난 9월 중순에는 습지에서 맹꽁이 한 마리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귀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습지 주변을 뒤져 황소개구리를 잡아 올립니다. 이름에 걸맞게 20cm가량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먹어치워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입니다. 토종 양서류나 파충류들, 그다음에 심지어 포유류나 조류들까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황소개구리 32마리와 올챙이 5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금강하구나 중국에서 밀려와 이곳을 오염시키는 해양 쓰레기도 치웁니다. 생태계를 보존하여 생태 자원을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유부도는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근 확정됐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술 취해서 또는 깜빡하는 새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정지시키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갑 분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경제 돋보기 송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김모 씨는 주운 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았다 붙잡혔습니다. 최근에는 남의 신분증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명의 도용을 막으려면 신분증 분실 신고 꼭 해야겠죠. 신고는 근처 관공서에 직접 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정부 사이트에서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전산망에 분실 사실이 등록되면요. 은행은 이런 단말기로 분실 신분증인지 확인해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안 해주고요. 지자체는 민원 서류 발급을 거부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도용되는 것도 ARS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가 특히 더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도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기관 컴퓨터에 자동으로 분실 여부가 표시돼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러 장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나 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빌려준 경우, 그리고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 사용액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무단 개통이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추가 개통되는 것을 막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미국인 열애 7이 쇼핑한다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맞아서 올해도 미국 전역이 떠들썩합니다. 밤샘 줄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대세는 역시 온라인 쇼핑입니다. 미국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금요일이 시작된 새벽 1시, 가전제품 매장 건물이 쇼핑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I've been here since Wednesday 6 p.m. when they were still open.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미 최대 쇼핑 시즌이 본격 시작된 겁니다. 연중 할인 행사 등으로 열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I wanted to get 2 TVs for my bedroom and I waited for about 45 minutes. The early bird gets the best worm. 다음 주 월요일 이른바 사이버 먼데이까지 미 인구의 70%, 1억 6,400만 명이 쇼핑에 나선다는 이 시기. 대세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연말까지 처음으로 매출 1,00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주문이 절반을 차지하며 온라인 쇼핑을 이끌고 있습니다. It only takes a couple of minutes to look around the internet, see exactly what you need, make sure you know who you're shopping for. 탄탄한 고용 시장과 개선된 소비 심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의학회가 고혈압 진단 기준을 낮췄습니다. 이 변경된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60세 이상의 절반은
고혈압 환자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주요 의학회가 고혈압 진단 기준을 바꾸면서 국내 고혈압 환자의 처방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반 알씩만 먹었는데 한 알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번에요? 네. 문할머니는 혈압약을 먹으면서 140에 90 정도로 혈압을 유지했는데 변경된 미국 기준 130에 8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복용량을 늘린 겁니다. 고혈압약을 새롭게 복용해야 하는 환자도 상당수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더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심혈관 질환 발생 빈도는 미국의 4분의 1 정도여서 이런 미국의 고혈압 기준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 음주 습관이 있는 고혈압, 고위험군은 미국의 변경된 기준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고위험군에서는 고혈압이 뇌졸중, 심장병으로 악화할 위험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여름에 혈압이 낮아질 때 너무 낮아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겨울에는 높아지는 요인을 조절해야 됩니다. 고혈압, 고위험군은 130에 80이라도 처음부터 혈압약을 먹는 게 좋지만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약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꿔 혈압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일본은 전통 식문화 와쇼쿠의 세계화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는데요. 일본의 맛을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음식과의 어울림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쿄 최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와쇼쿠 산업전입니다. 와쇼쿠는 일본의 전통 음식 문화를 뜻하는데 전시된 품목을 보면 스시 같은 일본 전통 음식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이슬람 교리에 맞춘 할랄 인증의 일본 녹차, 일본 술을 섞은 유럽 스파클링 와인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日本酒を少しブレンドしているので、後味飲んだ後の後味に日本酒のお米の旨味みたいなのが日本食とね合わせていただくのにぴったりな. 특히 일본적인 또 일본만의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와인 등 다른 나라의 우수한 식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보편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쇼쿠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맞지 않은 일본의 음식 맛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식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일본은 또 최근엔 음식뿐 아니라 식재료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와쇼쿠 식당이 11만 7천 곳 넘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急速冷凍機でまず鮮度を止めた状態で、マイナス40度以上の冷凍庫で保管することで美味しいものを世界中の人に食べ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 일본 정부는 와쇼쿠 세계화를 통해 내후년까지 일본 농수산물 수출액을 연간 10조 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계속되는 매서운 추위에 움츠러들기 쉬운데 오히려 한파를 반기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문을 연 강원도 스키장에 스키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통 새하얗게 변한 설원 위를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질주합니다. 능숙하게 몸을 틀어 방향을 바꾸고 부드럽게 회전하며 속도를 조절합니다. 빠르게 슬로프를 내려오다 보면 쌓인 일상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약간 하늘을 나는 느낌의 그런 스피드를 자기가 직접 몸으로 느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 강원도 스키장 3곳이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주에 나머지 3곳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아니지만 오늘 하루 6곳의 스키장에 16,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큰 눈이 오지 않아 인공으로 만든 눈이지만 최근 계속된 추위에 슬로프 상태는 비교적 좋았습니다. 눈밭에서 함께 즐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하얀 배경으로 하니까 또 사진도 잘 나오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진짜 상쾌합니다. 이번 시즌엔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일부 스키장이 문을 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지만 서울 강릉 간 KTX가 다음 달 개통되는 등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예년보다 더 많은 스키어가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혹시 얼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방송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다는 뜻인데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 평가를 받는 걸까요? 얼평의 심리를 심우섭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실시간 인터넷으로 한 BJ가 진행하는 얼굴 평가, 이른바 얼평 방송이 한창입니다. 일단 이 정도면은 뭐 학교에서 좀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얼굴이죠. 밤 10시 반이 넘은 시간에도 동시 접속자 수는 200여 명. 서로 얼굴을 평가받겠다며 앞다퉈 사진을 보내는데 꼭 좋은 얘기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못생겼다. 진짜 솔직하게 해야지 좋아하지. 막 다 이쁘다, 다 잘생겼다 하면은 막 노잼이다. 얼굴 사진에 점수를 주고 순위를 매기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쌍수하면 진짜 너 인기 많을 것 같아. 첫인상이 좋다, 성형수술이 잘 됐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기 원할까? 전문가들은 외모 지상주의 풍조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학이나 취직은 물론 쇼핑이나 여행에서 사소하게는 식사 메뉴 선택까지 타인의 선택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한테 번듯하고 잘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심리에서 사실은 그게 나오게 되거든. 남들이 멋있다고 하면 네가 잘생긴 거고 남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넌 아닌 거야 라는 그 심리 상태에 처하게 되고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스스로 도전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쌓을 때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에서 갈색 토끼 신진식 감독이 이끄는 선두 삼성화재가 OK저축은행을 꺾고 거침없이 9연승을 달렸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삼성화재 주장 박철우가 날카로운 서브로 연속 서브 득점을 기록하고 환호합니다. 삼성화재는 박철우와 타이스 쌍포가 오늘도 불을 뿜었고 수비도 탄탄했습니다. 리베로 구용찬은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로 동료들의 사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다 보니 신진식 감독은 난데없이 얼굴에 볼을 맞는 봉변을 당하고도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두 삼성화재는 3대0 완승을 거두고 4년 9개월 만에 9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여자 골프 한미 투어 대항전에서 KLPGA팀이 LPGA팀을 상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틀째 경기는 두 선수가 한 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포섬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김민선, 김지영조가 나란히 세계 랭킹 1위를 지낸 박인비, 유소연조를 꺾는 등 KLPGA팀이 4승 1무 1패로 앞섰습니다. KLPGA팀이 승점에서 7대5로 리드한 가운데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싱글 매치 플레이 12경기가 열립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평창올림픽 성화가 전국을 도는 봉송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지역적인 특성까지 잘 살려서 붐 조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희돈 기자입니다. 올림픽 열기를 띄우기 위해 평창 성화는 대한민국 곳곳을 누볐습니다. 험준한 산악은 물론 최신형 군함으로 푸른 바다를 헤쳤고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해녀들과 함께 물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거북선과 황포도배, 케이블카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해 눈길을 끌었고 아름다운 자연과 한데 어울려 한 폭의 풍경화도 그려냈습니다. 또 주민 700여 명과 함께 민속놀이 강강술래로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와이어에 매달려 성화를 이동했고 차두리 축구대표팀 코치는 재활 중인 신영록과 함께 가슴 뭉클한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깜짝 반지 프로포즈로 사랑을 고백하는 무대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성화를 들고 찾아가 올림픽의 열기를 함께 느끼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1일 인천을 출발해 현재 호남 지역을 돌고 있는 평창 성화는 전국 2018km를 달린 뒤 내년 2월 9일 개회식에서 점화돼 축제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SBS 정희도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면서 궂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지방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은 비가 그쳐가고 있지만 중부와 경북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에서는 큰 눈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이 지역은 3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까지 눈이 오겠고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은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로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여야가 어제는 모처럼 합심해 의원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해 67억 원씩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 끝난 얘기 지금 굳이 꺼낸 이유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눈치조차 보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